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9월 8일 금요일 주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 오후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끝 무렵에 약간 이렇게 미스가 좀 들어오면서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아마 가지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은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이 된 얘기는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요게 화웨이 미국에서 강하게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 제품에 SK 반도체가 들어갔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요, 오늘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만 한 160만 주 매도 우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시장에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한 것도 있다. 그 외에도 지금 시장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한 시장인데 그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좀 장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02%, 254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86%, 91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종가 무렵에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이쪽 배터리 소재주들이 끝 무렵에 강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은 지수를 이렇게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수가 플러스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의 어떤 힘, 에너지, 이거는 이제 거래 대금을 보면 안다고 그랬죠. 거래소 거래 대금이요 7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최근 한 달여 동안 10조를 넘어간 게 한 이틀밖에는 안 되죠. 그러고 나서는 7조, 8조, 최악의 경우에 예전에 몇 달 전에 한 5조까지도 이렇게 내려갔었는데요. 이 7조 5천억이라는 게 거의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한 15조, 평균적으로 한 10조에서 한 15조는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거래소 7조 5천억 거래 대금은 전형적인 약세장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12조인데요. 코스닥이 그런대로 그래도 거래 대금만 봤을 때는 그런대로 활기가 있다.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코스닥도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종가 무렵에 배터리 소재지 쪽으로 좀 강하게 이렇게 매수가 좀 유입이 돼서 그렇지 내용은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오늘 제가 거래소 그래프 중에 조금 변화된 모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발견한 것 같아서 그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추세는요, 근 1년간 요 박스권, 상승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닥과 지지선과 위에 저항선 사이를 이렇게 반복해서 박스권을 이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자로 이렇게 잰 듯이 그렇게 됐었죠. 그러다 이번에 이게 지지선, 요 추세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을 이번 시장이 이탈했다. 대단히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최근에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요. 다시 추세 하단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박스권은 우상향하는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스권 자체도요. 지금 약간 제가 좀 억지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윗단을 이렇게 위에 연결하고요. 또 밑단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또 박스권을 이루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때하고 좀 다른 거는 요때는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박스권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하향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박스권이라고 그래도 조금 다른 성격의 지금 시장 분위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상단 저항선에서 이렇게 부딪혔는데 요 밑에까지는 이번 시장이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 박스권 하단 요 추세선까지요. 여기가 한 2400
중반 정도 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100포인트가량 밑에가 추세 하단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제가 약간 좀 억지스러운 그런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오늘 그래프를 연모저모 이렇게 그려보다가 요 그 추세선, 박스권 요거를 지금 그려봤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요 추세선이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시장은 한 2450까지는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거기에서는 하락이 저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분봉 보면 오늘 하루 그림이죠. 어떻습니까? 최근 3일간 이렇게 내리 꽂았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죠. 주식 3분들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3일간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무렵에 끝날 무렵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마 기관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또 개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코스피고 코스닥으로 한번 보죠. 코스닥 그래프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종가에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거래소하고는 달리 요 추세선이 아직도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요 지지선이 깨지지 않고 바닥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아직 부딪히지도 않았죠. 거래소하고 조금 다르다. 거래 대금도 코스닥은 거래소에 거의 한 2배 정도 되면서 그 거래가 상당히 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을 한번 보죠. 분봉도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3일간 이렇게 급전직하했다가 오늘 종가에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이 종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코스닥도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모양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그나마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우 그래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의외로 좋아서 경기가 너무 이렇게 과열돼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는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좋지가 않죠.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우 보면은 어제 플러스 0.17%입니다. 다우도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우리 거래소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 우상향하는 요 지지선, 추세선이죠. 여기 지금 지켜지고 있다. 무너지지 않고 있다. 여기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시장을 우리가 보는 시선을 달리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0.89%.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게 기술주, 성장주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나스닥이 이제 어제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그래프 모양을 보면 그렇게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S&P 500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어제 좀 이렇게 주춤하기는 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본 마이너스 1.16%입니다. 좀 주춤했죠. 최근에 좀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상당히 깊게 빠졌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26. 대만은 우리 시장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독일 마이너스 0.14, 프랑스 플러스 0.03. 프랑스 그래프 보면 이렇게 저점 이렇게 이어보면요, 요 지지선, 요 바닥 추세선, 요거는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미끄러지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 시장 다우 지수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추세선이 이렇게 딱 닿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15%,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3%인데요. 중국 시장은 오늘 이렇게 좀 빠지기는 했지만 바닥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최악은 지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크다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지표는 아니다. 덤덤한 정도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이 종가에 이렇게 많이 올리 붙은 거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그런 대로 또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배터리 소재주들이 오늘 종가 무렵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려붙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래프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여기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고 그러면 에코프로가 그동안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가 거의 한 절반 상환이 됐었는데요. 최근 며칠간 공매도가 다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8월 29일 날 공매도가 한 66만 주까지 이렇게 낮아졌다가 9월 5일 날 기준했을 때 148만 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2배 이렇게 가까이 한 80만 주 가량이 공매도가 집중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 이 공매도 때문에 에코프로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무너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한두 개 이렇게 출현을 하면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는 정확하게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는 이 친구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주저없이 공매도를 80만 주가량 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죠. 아마 거의 한 1조, 최근에 친 것만 해도 1조가 넘는 금액 같은데요. 100만 원짜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에코프로는 팔 기회가 오면 조금 이렇게 현금화를 좀 시켜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제 조금 손해가 났더라도 이게 이제 장중에 한 15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요. 아주 높게 잡으신 분들이 지금 워낙 손해가 크기 때문에 못 파실 것 같은데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면 수량을 좀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이제 종가 이렇게 많이 반등을 시켰기 때문에 또 월요일 날은 또 팔 기회를 줄지도 모르죠. 근데 그림은 어쨌든 망가졌다. 추세가 망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주식 중에서는요. 역시 로봇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로봇주들이 이제 다 좋은 건 아니고 오늘은 좀 선별화 그 과정을 좀 겪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부 이렇게 같이 올랐다고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 알짜배기들만 오른 거 아닌가. 오늘 오른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에 제가 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PG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SBB테크 같은 감속기 종목이죠. 감속기만 따지면 SBB테크가 SPG보다 매출 비중이 더 높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진로봇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청소 로봇이라고 그러죠. 이 청소 로봇이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에 판매가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로봇들이 쓰이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유진 로봇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로봇이 지금 실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래 이제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SPG 같은 거는 유일하게 이제 로봇 부품 감속기, 소형 모터 이런 쪽이죠.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이는 청소 로봇 같은 것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강조드렸던 로봇 관련주가 로봇스타죠. 여기가 이제 LG전자가 지분을 한 3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요. 주가는 의외로 조금 덜 올라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앞에 고점을 한참 이렇게 앞두고 있죠. 로봇스타하고 더불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지분을 한 7%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을 보면요 4조가 됐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금 한 달 후에 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한 4조 가량 지금 갈 수도 있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이렇게 두 기업이 그래도 로봇 산업에서는 가장 앞서는 기업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타 로봇주들도 시총 면에서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SPG를 가장 탑픽으로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매수 우회하다가 어제만 한 29만 주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긴 꼬리를 남겼죠. 위로. 이렇게 꼭지에서 위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는 경우는 사실은 매도 신호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매도 신호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강한 양봉을 길쭉하게 이렇게 내면서 그 꼬리를 이렇게 의미가 없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세가 오늘 붙었습니다. 근데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자금으로 여타 로봇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SPG를 인수한다기보다는 지분 참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SPG를 좀 눈여겨보자. 그래프로 보면요. 앞에 고점을 지금 종가로 따졌을 때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이제 그때부터가 큰 시세가 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물이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난 종목들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더존비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최근에 좀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요. 아마 일찍 사신 분들은 이제 본전이거나 조금 플러스가 나거나 그랬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한 20% 정도 지금 수익이 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수급을 보면 한 10일 정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존비전은 이제 그래프 쪽을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한 주식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매일 조금씩 이렇게 뺀 거가 약간 좀 인위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난다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눌림목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떨이를 하고 물건을 뺏어서 이렇게 올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지금 더존비전은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기를 뚫은다고 그러면요. 요 가격대가 3만 한 6, 7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요. 이렇게 매물이 거의 없거나 짧죠 아주 매물대가. 그래서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가격으로 봤을 때 요 국면에서는 급등 가능성도 많다.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존비전이요. 요때 아마 오랫동안 가지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졸지에 한 며칠 동안 한 50%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켰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대량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요게 미스터리인데 요게 뭔가 호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캔슬이 됐거나 그 호재가 아니면 딜레이가 됐던 거 아닌가. 그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려가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요거는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밑지와 번전식으로 가지고 가도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렇게 손해볼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다.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존비전 가지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제 그 댓글 같은 거 보면은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 더존비전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세무회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 통합 시스템 요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아마 중소형 그 회사들이요 거의 한 90% 이상이 더존비전 시스템을 쓰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아마 정부 쪽에서도 업무 쪽에서 더존비전 시스템이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호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사주를 한 1,000억 정도 지금 사가지고 있죠.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가 자사주를 1,000억 샀다는 것도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요 용도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쓰이게 될지 그것도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이런 그래프 아마 제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바닥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요. 이런 거는 티 안 나게 조금씩 이렇게 매집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눌림목으로 보여요.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털린 물량까지도 다 이렇게 걷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잠재력이 있는 주식 같아서요.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금주에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은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좀 매력이 있고 더구나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 종목 해가지고 몇 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덴티움 제가 예전에 덴티움 급등할 때 아주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마 그때 바닥에서부터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수익이 꽤 났을 텐데요.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매출액이 한 50% 이상이죠. 중국 시장 매출액이 여전히 좋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근 한 40%가량 좋아졌다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았는데 덴티움도 그런 흐름을 좀 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더라도 지금 조정이요. 18만 원대에서 12만 원까지 거의 한 6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40%가 단숨에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 요 앞에 저점 여기서 지금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근 한 달간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손바뀜도 되고 그러겠죠. 제가 봤을 때는 요 하단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믿을 게 없는데 여러 가지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요 정도 가격에서는 좀 사줘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18만 원, 16만 원 할 때 못 샀다고 그러면 12만 원이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덴티움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에 현대로템도 제가 최근에 와서 다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닥에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다가 추세가 이렇게 깨졌죠. 이렇게 추세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났다. 그래서 여기가 매도 시점인데요. 혹시 지금도 못 팔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또는 앞으로 그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정이 과하다.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는 또 다시 들어갈 만한 그런 가격대다. 혹시 이때 매도를 못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폴란드 쪽에 지금 K2 전차 관련해서 또다시 또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방산업체이기도 하지만 이 열차 차량 여기 제조도 매출액이 거의 한 40%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 실적이 대단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수 겹장인 그런 회사다. 현대로템도 주가로 봤을 때 4만 원에서 지금 오늘 3만 700원인데요. 근한 20%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예전에 현대로템 이 높은 가격에서 사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그러면 다시 좀 살만한 가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은요. 악재들이 여러 가지로 겹쳤던 것 같습니다.
또 시장 내부 지표들도 그렇게 썩 좋은 지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세장 전형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하웨이 이쪽에 부품이 들어갔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들도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연구 단체들 그 나오는 걸 보면요, $100 갈 수도 있다 배럴당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오늘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주춤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종가 끝 무렵에 시장이 좀 돌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 시장 흐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래프나 또는 실적이나 수급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망가진 종목이라고 그러면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털고 현금을 보유하든가 안 그러면 좀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옮겨 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래프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이제 매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이 지금까지는 우상향했는데 이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박스권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면 이 박스권 하단 여기가 한 2400 중반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시장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반등할지 다시 이렇게 미끄러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지금 현재 큰 흐름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우상향하던 이 박스권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좀 변화된 거가 있다. 이제 제가 보는 바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 종목들을 다시 좀 재정비를 하고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부를 팔거나 전부를 팔아서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고 그래도요, 또 되는 종목들은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5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 5종목이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야무진 놈 한두 개 가지고 전체 수익률을 커버하는 겁니다. 최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SPG 같은 거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밑에서 샀다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아마 전체 그 수익률은 플러스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 종목에 좀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수익률을 내는 그런 방법이 좋아 보인다. 전체 시장은 특히 대형주들, 지수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시 여러 가지 수급이나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